허리 어깨 무릎 목 쌩쌩 자세. 무엇이든 물어보세요.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상담소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자생한방병원 한의사 김노현입니다. 안녕하세요. 자생한방병원 한의사 고원일입니다. 원장님은 한의사가 된 이후에 많이 받는 질문이 있으신가요? 공부 잘했냐? 네, 뭐 여러 질문들을 받는 중에 오늘은 이제 한약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. 한약에 대한 오해와 진실, 오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질문입니다. 한약을 먹으면 간이 나빠진다.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나요?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신데요. 이제 한약을 저희가 처방을 하고 복용하고 투약을 하면서도 환자분들께서 뭐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. 한약을 잘 들어가고 있고 잘 낫고 있는데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.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자면은 한약도 약이기 때문에 모든 약은 이제 체내에 들어와서 간에서 대사되기 때문에 간에 무리를 줄 수도 있습니다. 다만 한약의 전문가인 한의사의 정확한 진찰과 진단 하에 처방을 받는 것이 꼭 중요하고요. 한의원이나 한방병원 외에 뭐 일반 건강원, 뭐 한약방 등에서 짓는 한약들은 그런 독성에 대해서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원래 간 기능이 좀 떨어져 있거나 간염 보균자라든지 다른 양약들을 많이 드시고 계신 경우에는 꼭 담당 한의사와 상담을 통해서 정확히 진찰을 받고 처방을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. 그러면 간에 대해서 꼭 문제가 될 게 없을 것 같은데요. 그리고 이제 꼭 저희가 이제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좋은 약도 마구잡이로 먹으면 독이 된다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은행 같은 것도 하루에 몇 알씩 적정량을 이제 복용을 하시면 좋은 약이 될 수 있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이게 독성 때문에 오히려 해로울 수 있거든요. 한마디로 좋은 약도 적절하게 잘 먹어야 된다는 건데요. 환자분들께서 한의사의 지시와 뭐 처방대로 한약을 잘 복용하시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. 네, 실제로 오히려 다른 치료를 받거나 한약을 복용하시면서 간 손상이 회복되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었다는데요. 네, 이제 한국한의학연구원이 2017년도에 전국 10개 대학 한방병원에서 한약 치료를 받았던 환자 1,001명을 대상으로 전체 환자의 불과 0.6%, 6명에게서만 경미한 수준의 간 손상이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0.6% 수치는 해외의 비슷한 연구에서 양약 때문에 발생한 스위스의 1.4% 그리고 프랑스의 1.3% 간 손상에 비하면 뭐 절반 이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이러면 한약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는 겁니다. 네, 이런 연구 결과까지 있으니까요. 다만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게 양약의 경우에는 뭐 진통제 아니면 뭐 감기약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지만 한약의 경우에는 증상과 그리고 변증에 맞는 환자에게 맞는 처방이 이루어지잖아요. 아무래도 이런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좀 불안해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. 사실 이제 한약이라는 개념은 통칭인 거죠. 저희가 이제 한약재, 뭐 생약재들을 이용해서 이제 처방을 하는 약인데 뭐 감기 때문에 처방받은 것도 한약이고 몸이 안 좋아서 건강을 위해서 지어온 것도 한약이고 뭐 다이어트 때문에 처방받은 것도 한약이고 이러면은 누군가가 한약 먹고 살쪘다, 누군가가 한약 먹고 간이 뭐 나빠졌다 이러면 모든 한약이 다 범인이 되는 거죠. 저희가 양약의 비유를 해가지고 두통약을 먹고서 왜 감기가 안 낫지? 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잖아요. 그런 만큼 자기 몸과 전혀 이제 상관이 없는 한약을 복용을 하신 후에 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생겼다고 전체를 오해하시면 좀 곤란합니다. 정리하자면 첫 번째 질문. 한약을 먹으면 간이 나빠진다는 오해인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. 자, 두 번째 질문입니다. 한약에는 중금속이 들어있다? 라는 질문들을 하시는데요.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자, 이번에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정식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처방받은 한약물은 중금속에 대한 뭐 큰 걱정 없이 복용하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. 이 카더라가 나온 배경이 몇 년 전에 언론에서 뭐 한약재에 중금속이 과량 포함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었어. 아직까지 이런 꼬리표가 달려 있는데 당시에 논란이 되었던 한약재는 식품용 한약재였습니다. 이 식품용 한약재의 유통은 우리가 흔히 접하는 뭐 마트, 그다음에 뭐 재래시장에서 구할 수가 있는데 이 식품용 한약재는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쓰는 의약품용 한약재와는 다른 검수 과정과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. 그렇죠. 아무래도 의약품용 한약재의 경우에는
안전한지 그리고 유효한 약효 성분이 충분히 들어있는지를 충분히 검사를 한 뒤에 들여오기 때문에 중금속 검사도 당연히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뭐 유효성에 대한 검증 검출이 있고 두 번째로는 뭐 중금속 이런 안전성에 대한 검증 기준이 있는데 그때 논란이 있고 나서 한국의약품시험연구소가 탕제 28종과 환제 6종을 무작위로 수거를 해서 분석을 했었습니다. 그럴 때 검출된 중금속은 그 기준치의 37분의 1밖에 불과하지 않았고요. 뭐 농약도 거의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됐었습니다. 정리하자면 두 번째 질문, 한약에 중금속의 위험이 있다는 아닌 것으로 또 오해인 걸로 판명이 됐네요. 그러면 세 번째 오해와 진실로 넘어갈 텐데요. 한약에 쓰이는 약재의 원산지가 수입산이다?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. 이제 이것도 궁금해 하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전부 다가 아니지만은 약 절반에 가까운 약재는 수입산이고 수입산이 더 낫다라는 사실입니다. 한약인데, 한국에서 짓는 한약인데 수입산으로 약재를 짓는다? 이렇게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. 네, 이제 먼저 처음에 말씀드려야 될 게 한약재는 이제 생약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약전에 그 품종이 규정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그 품종이 대한민국에서 자생하는 품종이 있고 그렇지 않은 품종들이 있거든요. 무조건 우리나라에서 재배한다고 좋은 약재가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. 왜 녹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녹용을 원용이라고 부르면서 제일 높게 치거든요. 그렇죠.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처방인 공진단에도 원용이 들어가잖아요. 네, 그 외에는 뭐 뉴질랜드라던가 그런 쪽을 쓰기도 하고 우리나라 꽃사슴에서 자른 녹용은 약효의 문제나 안전성 때문에 쓰지를 않고 있습니다. 안전성 얘기하시니까 생각이 드는데요. 우리가 식재료도 조금 외국산인 경우에는 뭔가 좀 꼼꼼히 따지면서 좀 걱정을 하시잖아요. 이제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어떤 본초 처방과 약재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를 할 때 뭐 중국, 동남아시아 이런 곳까지 분포가 퍼져 있고 뭐 한국에 있는 품종이라 하더라도 어느 지방의 어느 월, 뭐 어느 계절 이때 추출한 게 약효가 훨씬 낫다 이런 보고도 저희가 경험적으로 누적되어 온 사실입니다. 이 한약만큼은 우리가 무조건 국산을 고집할 건 아니라는 거. 물론 국산이 좋은 약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. 그런 거는 분명히 국내품을 쓰고요. 이런 것들을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. 네. 그러면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도 정리하면은 한약재에 들어가는 약재는 수입산도 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네요. 네네.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우리 한약을 잘 복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좀 알려드릴까요? 네네, 이제 한약과 양약, 저희가 어떤 약물이 들어가는지 병용약물에 대해서는 항상 주치 한의원 원장님과 상담을 하시기를 바라겠고요. 이 한약의 유통기한은 냉장 기준으로 3개월까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. 이 복용을 정해진 횟수만큼 빼놓지 않고 이제 꾸준히 철저하게 복용을 해주시는 게 효과를 높이는 길이 되겠고요. 또 한약은 음식으로 인해서 효능이 더 좋아지거나 나빠지기도 하기 때문에 복용하실 때에는 뭐 나쁜 식이 습관은 피하시고 뭐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네, 오늘 한약 복용 팁까지 감사합니다. 오늘은 한약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. 오늘의 정보가 유익했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하트를 꾹 눌러주시고요. 궁금증이 생기셨다면 지금 바로 댓글을 남겨주십시오.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